네, 국제사회 북한 제재가 임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제재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조치들보다 수위와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죄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이다. 돈 되는 건 북한을 절대 못 건너간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안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유엔 안에 있는 미국 대사죠. 주 유엔 미국 대사인 러셀이 파워가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예. 최근 20년 동안에 아마 우리 유엔 안전보장위 이상회에서 결의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보면 지금 뭐 크게 보면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정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교적 정말 포괄적이고 강한 결의안이다라고 보고요. 또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결의안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결의안이 얼마만큼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결의안인지 아마 그 두 사람의 표현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제일 큰 게 아마 모든 북한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검색을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WMD하고 관련된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그 화물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 화물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선박으로 이제 싣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항공기로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한 다 검색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전까지의 안보리 결의안들은 주로 WMD하고 관련된 부품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입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소화기까지 그러니까 소총, 수류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또 가슴 아파해야 되고 가장 또 뭐라고 할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광산물에 대한 그 수출과 수입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또 이제 그 관련되는 기관들, 개인들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의 해외 자산들이 다 동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파워 대사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최근 20년 만에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기관 중에는 정찰총국 이게 제재 대상에 오른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정찰총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재안 합의를 해 나갈 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보도에서 저는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던 정찰국, 노동당 산하에 있던 35실, 그다음에 작전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김정은 산하에 국방위원회 산하로 들어간 거죠. 정찰총국이 됐는데요. 이 정찰총국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남 도발의 모든 총책을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공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정찰총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게 창설됐을 때에 이게 이제 정찰총국장을 맡은 사람이 지금의 대남 비서이자 대남 통일전선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철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태껏 한 것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소니 픽처스 해킹, 사이버 테러, 우리 뭐 은행, 뭐 청와대, 국방부 이런 데 대한 그 사이버 테러들 여태껏 해왔잖아요. 심지어 우리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수시로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 그 정보를 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찰총국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예를 들면 대남 도발이든 해외 공작이든 또는 사이버 테러든 또는 테러리즘이든 예. 네. 이걸 하는 이제 총 지휘부가 바로 정찰총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자금줄을 틀어주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엔 제재안 중에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광물 거래 금지가 꼽힙니다. 이 돈줄을 막아서 무기 개발이나 김정은 체제 통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들을 틀어막겠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는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 상태거든요. 예. 한 90% 정도를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24억 불, 수입하는 게 한 29억 불 정도 되는데요. 석탄 수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0억 불이 좀 넘어요. 전체 광산물이 사실상 이 석탄 말고도 철강석도 있고 뭐 티타늄도 있고 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전체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24억 불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억 불 넘게가 석탄이란 말이죠. 이번에 석탄 수출 못하도록 네. 이번에 결의안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42, 3% 정도의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이 여태껏 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수출을 한 것은 석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석유에 대한 통제를 해왔던 거거든요. 이란에 대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란이 협상으로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안들이 타결이 됐잖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큰 수출품이 광산물이고 그중에 석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석유 수출을 금지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북한이 석탄 수출을 중국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도. 이게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거라고 봐야죠. 우리가 볼 때는 10억 불이 별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보면. 예. 그러나 북한으로 봐서는 총 수출하는 거 한 23, 4억 불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석탄 가지고 한 10억 불 벌어들이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은 엄청난 타격이 간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강력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아쉬운 부분이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이제 아쉽다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될지 오히려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한 것인지 그것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1월 26일 날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캐리 국무부 장관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해라. 두 번째, 북한으로부터 모든 광산물 예. 수입을 금지해라. 세 번째는 북한 선적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예.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거거든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봐야죠. 항공유하고 그다음에 로켓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름 예. 요것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 기름까지 다 통제해 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 내에서 공장을 돌려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돌아가게 하는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예. 옷을 생산해내는데 또는 신발을 생산해내고는 그거조차도 안 하면 예.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일부는 연료를 기름으로 또 떼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이제 그 화목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이고 만일에 이것까지 다 금지를 해버리면 예. 북한 전체가 바로 붕괴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80점 정도 줄 수 있는 결의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예, 예. 끝까지 그러면은 그걸 다 해버리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 정권이고 북한 군부지, 북한 주민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상 그들의 민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그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왕이 외교부장하고 캐리 국무부 장관이 적절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봤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 선은 양보할 수 있는 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수년간 이어진 제재에 적응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 붕괴될 그런 위협에 처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제가 거지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곤란한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홈리스라고 한번 해봐요. 그 홈리스들이 제재를 무슨 가한다고 해서 그들이 잃을 게 있을까요? 그들이 권력을 잃을까요? 돈을 잃을까요? 명예를 잃을까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부자들한테 압박을 가하면 부자들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다 잃잖아요. 네. 너무 큰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홈리스 수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에 어떻게 23억 불밖에 수출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석탄이 10억 불 정도 되는데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년도에 밖에 나가서 이 카드 긁은 것만 해도 15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돈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돈 1,000원이 귀한 거예요. 내가 돈 1억을 갖고 있으면 돈 1,000원은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돈 1,000원이 귀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석탄 수입을 금지함으로 10억 분이라는 돈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무기 이걸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비밀 네트워크죠. 그걸 가지고 쭉 팔아왔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통치 자금으로도 쓰고 북한의 군수 경제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도 썼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네. 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못지않게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양자 제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럽연합이 뒤따를 것이고요. 또 호주도 일부 아마 따라 할 거고요. 또 우리 아세안 10개 국가도 일부는 아마 따라 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북한에 대한 집단 제재와 동시에 양자 제재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홈리스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한푼이 아쉬운 그런 것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양자 제재와 집단 제재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내일 모레 그 결과가 나올 거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천천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종합해 보면 체제 붕괴가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적절한 수위의 조치였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이것을 잘 이행을 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국내에서도 법을 만들면요, 법의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하나는 내용 문제고 하나는 의지의 문제인데. 예. 이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국제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켜야 될 것이 이제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국내법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사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법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행의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마침 이번에 대북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 내용을 다 보면 90%가 중국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중국의 이행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50일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 50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안보리 결의안이 오랫동안 협의가 되면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쉽게 중국이 동의해 줬으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갔다라고 하면 예. 벌써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서방 국가들이 갖고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동참 안 하는 형식적으로 그래 니 해라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미일이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 스스로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금이 갈 정도로 이런 아픈 결의안이지만 예. 여기 서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국의 이행 여부, 법의 집행 여부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원래 이제 중국이 그전에도 안보리 결의안 169, 1718, 1874, 2087, 2094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중국이 잘 집행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좀 느슨해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중국이 제대로 이것이 집행을 하는지 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중국이 이번에도 결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북한의 붕괴보다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결의안이 차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군부에서 어떤 반발이 나와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이제 분석하십니까? 굉장히 큰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함없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전란이라고 자기네들은 표현해요. 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대북 제재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재가 목적이냐,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다시 끌어내는 게 목적이냐. 네. 왕이 외교부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외교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예. 연장선상에서 바로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런 제재는요. 사실상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일 뿐만 아니고 북한 군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항공유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면 북한 항공기 못 뜨잖아요. 북한 미사일 발사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사실상 북한 군부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무슨 경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수 경제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인가요? 경제기업이니까 하도 이것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국방부도 주고 복지부도 주고 다 주잖아요. 예, 근데 예. 북한은 안 그래요. 내각 경제가 따로 있고요. 군수 경제가 따로 있고 궁중 경제가 있어요. 이 궁중 경제가 바로 통치 자금이거든요. 네. 이 김일성의 통치 자금에 관계되는 거고 군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군부가 돈줄을 쥐어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사오기도 하고 이게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데 돈을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태껏 이제 자기네들이 석탄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벌어들이고 석탄을 수출해서 또 모든 무기,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거 이거 뭐 아프리카니 이런 나라에 시리아니 이런 나라에 다 수출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군수 경제를 돌렸는데 항공유에 대한 이제 수입이 금지되니까 비행기 못 뜨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 밀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죠.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 군부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압박이 어디는 터져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그 터지는 것이 북한 정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라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요. 궁금한 것은 북한이 만약 이것을 지켜만 보겠느냐. 혹시나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2013년도 상황을 한번 보면 2012년도 12월 12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2013년도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결국은 그 안보리 결의안이 2087호하고 2094호가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침 3월달 키리졸브 훈련하고 막 연결이 되는 예, 예.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이 쏟아낸 말폭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청와대 초토화시키겠다, 예, 예. 백악관 초토화시키겠다, 네. 정전협정 없앤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외교관들 추방해라,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예. 그리고 나서 얘들이 그 기간 동안에 3, 4월 기간 동안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하고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도요. 이번에는 그 패턴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예. 군부에서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안 하면 아마 다 처형당할 거예요. 당연히 예. 김정은이가 가만 놔두겠어요. 여태까지 한둘이도 아니고 수없이 처형을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크게 보면 핵실험도 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할 수 있지만 예. 그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도발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게 그걸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예. 한국군이 대응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예. 그런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국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사이버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그것이 극장이든 또는 우리 그 쇼핑몰이든 또는 우리 지하철이든 예. 이런 데 대한 테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3월 한 달 동안 3, 4월 동안 좀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네.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도발하면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생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책 전공 김열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